노상원 이야기하죠. 한겨레 특종인데 이게 한겨레 특종입니까? MBC 특종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둘 다 받은 거죠, 뭐 이거는. 중요하겠습니까? 네. 일단 한 500명의 네. 명단은 있는 겁니까? 제가 뭐 수첩을 직접 본 건 아니어서 저도 예. 어제 밤에 그 회사 집배신에도 보고 알아갖고 예. 근데 본 건 아니에요. 지금 나온 내용으로 따지면 구체적인 실명이 500개가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범위의 숫자는. 숫자만 있는 거 주로. 근데 너무 충격적이던데요, 내용이. 아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장 소장이 아까 한 맥락이랑 비슷한데 노상원이라고 한 개인이 막 망상을 해요. 내가 군사 SF 소설을 써야지 이러면서 막 자기 수첩에 메모를 했어.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노상원이 진술을 뭐라고 한 거냐면 아 나는 이거 내용이 김용현이 말한 거 그냥 받아 적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김용현이 말한 걸 받아 적었다고? 예. 그러면 완전 다르죠. 다르지. 예, 다르고 그리고 지금 확인된 진술 중에 또 중요한 진술이 뭐가 있습니까? 박안수가 나와 있어요, 여기. 네, 김용현이 군 사령관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노상원 지시가 내 지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노상원은 자기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은 김용현이 얘기한 거 내가 받아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수첩 내용이 전파가 됐느냐? 그럼 이 수첩 내용이 실행이 안 된 건 우리도 다 알죠. 근데 그렇지. 어떤 준비가 있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 엊그저께 그래서 나왔던 게 HID가 170볼 옷을 샀는데 그거 왜 산 거지? 영화 촬영하려고 샀다면서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서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밝혀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몽골에서 정보요원들이 2명 체포됐다가 네. 풀려난 거 그것도 이상하고 정보사령관 소속이고요. 정보사령부 소속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쇼킹했던 게 수첩이 쓰여진 일시가 시점이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70쪽 정도에 되는 수첩이 어떤 거는 뭐 11월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12월에 쓰여졌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여인형으로 출연되는 해가지고 방첩사령관이 얘네들을 체포할 때 어떻게 할 거. 그 다음에 박안수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정해졌다는 거야. 정해져 있었다는 거야. 박안수가 써져 있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 수첩은 일종의 그 마스터 플랜을 짜기 위한 그 아이디어 모음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첩을 보면은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뉘어져 가지고 지금 이 아이디어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한 이 기획이 총선 전부터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러면 노상원이 혼자 집에서 이 애기보살 반지하에서 거기서 이걸 혼자 쓰겠습니까? 아무런 그 맥락과 지시도 없이. 그리고 이미 3월부터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그 충성스러운 장군들의 모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뭡니까 이 방첩사령관을 모아가지고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계엄 준비하는 모임 아니야 의심을 산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이 3월 달인가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임을 그 시점에 했다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총선 이전부터 그 모임을 한 시점 이전이거나 그 시점부터 김용현과의 커넥션을 통해서 상원아 이것 좀 기획 좀 해봐. 앞으로 우리가 좌파들을 싹 몰아내고 나라를 새로 설계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아이디어가 많고 나는 좀 저 무대 보니까는 네가 좀 나의 브레인으로서 설계를 해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걸 계속 이제 계획을 세운 것들이 지금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노상원 혼자 그냥 뭐 계획한 거예요로 끝나면은 그러면 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노상원 선에서 끝나거나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게 마스터 플랜으로 아마 갔을 거라는 의심이 드는 얘기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목도 있고 최근에 보도 나온 그리고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은 노상원 파트가 따로 있잖아요. 노상원 파트가 그렇지. 따로 있어서 노상원이 하기로 한 역할이 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구상이 되면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데 거기서 걔가 수사단장이야. 그렇죠. 이 수사단장을 맡아가지고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시를 정보사 요원들한테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야구 방맹이를 갖고 간다 이런 거 해가지고 방맹이를 두들기면은 다 불게 돼 있다 이런 걸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윤석열이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이 야 그러게 이게 이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에 그러게 내가 1000명은 보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김 의원이 뭐라고 합니까? 상원아 이제 어떡하냐라고 물어보잖아요. 상원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노상원의 이러한 뭐가 됐든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계엄 선포하는 전후 과정에 계속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한마디 같아요. 이 얘기가. 상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포 명단 그 14명의 체포 명단도 이 500명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합집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아이디어 수첩에 있는 상당 부분은 아마도 이후 구상이나 이런 데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또 그렇지. 준비 과정에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한데 그렇다면 지금 나온 내용 중에서 지금 추가로 밝혀야 되는데 못 밝히고 있는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북 공작이라는 게 있는 거냐. 지금 뭐 정치인 체포 이런 것들은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 그렇죠. 10%, 20%까지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 줄기를 쭉 따라가면서 추가로 밝히면 되는데 대북 공작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니까는 요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엄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냐? 이 노상원의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보면은 최소 계엄 선포한 상태를 몇 달을 가려고 한 거예요. 몇 달 가려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오지만 막 무슨 삼선 개헌을 하고 이래가지고 연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영구 집권까지는 아니어도 장기 집권 체제로 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후계자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죠. 후계자를 또 마련해가지고 후계자를 누구한테 넘겨주지 고민을 막 합니다. 요런 거를 확실히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이 수첩이 보여주는 거죠. 그 제가 짚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은 입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각종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때부터 슬슬 입을 불기 시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첩대로 의하면은 완전히 노상원이 독박을 쓰게 돼 있거든.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본인이 정말 주도자가 될 수밖에 없기 그러네. 때문에 예. 그것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 수첩이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를 그때부터 진술을 슬슬 불기 시작을 할 거다. 지금은 왜 안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돼가지고 살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단히 아쉬운 점은 뭐냐면 김영현 전 장관이 본인 LG 노트북 컴퓨터를 파쇄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단순히 포고력만 있어가지고 파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메모로 돼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몇 개 관련해서는 정형화된 보고서가 돼 있었을 것 같아. 그것을 그 노트북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계속 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발견되면은 더 큰 혐의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파쇄시키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현이 김민석이랄지 그 너희들 지금 계엄하려고 하지 9월 달부터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바라보는 그 눈빛 같은 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